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3년 대비 임용 이제 물리가 이제 시험 봤죠. 지난주에 시험 봤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계산하는 것들 좀 있었고요. 그렇게 크게 킬러라고 하는 문항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과 비슷하게 우리 라그랑잔 문제가 조금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던 좀 부분이 좀 있었고요. 나머지 좀 평이하게 물리교육론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전공 A하고 전공 B 우리 같이 기출문제 해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우리 2점짜리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원운동. 요 정도는 뭐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또는 물리 2 수준이에요. 원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이 섞여져 나왔기 때문에 나온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쭉 자료 있고요. 자, 등속 원운동 하다가 여기에서 또 이제 발사돼서 이렇게 수평 도달 거리 도달하게 되는데 트랙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와 S 수평 도달 거리죠. 자, 각각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 풀어서 이렇게 해서 워드로 다 마련해 놨는데 일단 우리 힘 분석하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 기본적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속 원운동을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일단 아래 방향으로 힘 중력하고요. mg 중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빗면이 수직하게 밀어주는 수직항력 요 n 두 개밖에 없죠.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이 우리 물체가 원운동하도록 뭘 만들어줍니다? 우리 구심력의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하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력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 우리가 구심력 공식 좀 알아야 되죠.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요 관계식. 각도 관계 45도 45도 자 여기도 45도이기 때문에 mg분의 이런 r분의 mv죠. 또는 우리 수직항력이 여기서 똑같은 값에 해당될 거니까 우리 수직항력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n분의 mg는 우리 코사인 45도. n분의 mg는 코사인 45도. 그럼 n은 코사인 세타분의 우리 mg. 코사인 45도분의 mg에서 집어넣어 주시면 2kg.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집어넣어 주시면은 20 루트 2뉴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수평 도달 거리는 여기서 이제 발사되는 속력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물체 속력을 내가 우리가 V라고 하면 그 초속도로 우리 1m 높이를 자유낙하하는 시간 동안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식 중에 하나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V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mg 우리 중력입니다. 중력 여기서 좀 빠졌네요. 우리 mg에다가 여기 mg 좀 빠졌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뭐 있어야 되냐면 탄젠트 45도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 구심력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mg 탄젠트 세타 45인데 근데 탄젠트 45가 1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45가 1이기 때문에 그냥 mg는 r분의 mv제곱 이어서 v는 2m/s 2m/s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 h 자리에 1m g 자리에다가 중력계속도 10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러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 자, 2번 문제는 좀 많이 새로운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 송전선, 송전전력, 손실전력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00V, 200V 우리 공급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공급전압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공급하는데 둘 다 동일하게 공급전압이 지금 동일하더래요. 공급하는 전력이 동일하고 110V와 220V 이때 동일하고 송전선의 저항이 R로 일정한데 이때 송전선에 흐르는 각각 전류는 I1, I2 그때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P1, P2입니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1분의 I2, P1분의 P2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나온 그대로 우리 에너지는 우리 공급 전력이죠. 우리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 전력,
또는 송전 전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공급 전력은 우리 VI, 그렇죠? 또 우리 220V일 때와 110V일 때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여기다 그대로 110, 여기는 220 집어넣어 주시면은 I1분의 I2는 2분의 1이구나. 또 그때 전선에서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이 P1, P2라고 했습니다. 그럼 P1, P2는 우리 손실 전력도 공식 손실 전력입니다. 전류가 있고요. 송전선의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110V일 때와 120V일 때 우리 어차피 송전선의 저항은 정해져 있으니까 요 IP1 대 P2 손실 전력입니다. 손실 전력의 비율은 I1의 제곱분의 I2의 제곱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제곱해준 값만 매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I1분의 I2 2분의 1 P1분의 P2는 4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과학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우리 기본적인 뭐 일반 물리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공만 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본적인 통합과학 물리1, 물리2 이에 해당되는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그렇고요. 자, 3번 문제 우리 양자역학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대로 그냥 고유값 방정식 쓰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자 이렇게 줬대요. 자, 그럼 고유값 방정식 Hψ는 Eψ라고 하는 이 관계식 이용할 거고요. 자, 해밀토니안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고, 자, 우리 고유값은 반드시 대각행렬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2, 0, 0, 2라고 하는, 자, 2x2. 우리 해밀토니안에서는 2x2에 해당되는 고유값. 대각행렬로 주어지는구나. 자, 우리 고유값 방정식에서 중요했었던 거는 우리 역행렬이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하는 값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 넘겨서, 그쵸? 자, 요거 해당, 우변에 있는 거 좌변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그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 값이 0이어야 됩니다. 행렬식이 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유값 방정식 아주 유명하죠? 이거 뭐, 우리, 양자역학. 행렬역학에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자, 요거 2개 곱하고 빼기 요거 2개 곱해서 자,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H 우리 해밀토니안의 두 고유값의 합을 구하고 낮은 에너지의 고유값이 0이 되는 A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만족하니까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요. 또는 직접 구해서 자, 두 근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 2차 방정식에서 있죠. 또는 직접 구한 다음에 어차피 이거 플러스가 2원, 마이너스가 2투라고 하면 두 개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니까 자, 2입실론 더해서 4입실론이라고 하는 관계 만족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낮은 에너지에 해당되는 고유값이 0이 되는 A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 낮은 에너지는 뭐예요? 이건 마이너스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필기 안 되어져 있는데 낮은 에너지의 고유값 2. 자, 우리 낮은에 해당됩니다. D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얘는 2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에 그다음에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을 만족할 거고요. 이게 0이 되는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럼 자, 넘겨서 제곱해버리면 4 남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우리가 만족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입실론 어차피 약분될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만 해주는 자, 이런 값을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어서 자, 우리 A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양의 실수 우리 플러스 루트 3에 해당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찾아줄 수가 있는 내용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2점짜리 문제로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죠. 4번 문제. 4번 문제도 2점짜리예요. 우리 작년부터 이제 전공 A에 1, 2, 3, 4번은 다 2점짜리 문제고요. 또 약간 산수 좀 해줘야 되는 문제. 근데
우리 이제 문제를 좀 풀다 오면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물리에 대한 전공 지식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그러니까 수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자, 막 난이도 있고 막 복잡한 계산이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설정이 은하가 있는데 은하를 돌고 있는 지금 뭔가 물체가 자 이렇게 있대요. 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은하 안에서 돌 수도 있고 은하 밖에서도 돌 수도 있답니다. 은하의 반지름은 R0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물체 속력 V는 우리 R0보다 안쪽에서는 자 요만큼, 그렇죠? 점점점 R 값이 증가할수록 속력도 증가하네요. 근데 우리 R0보다 바깥쪽, 은하 바깥쪽이죠. 은하 바깥쪽에서의 속력은 V0로 등속 원운동을 지금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랬을 때, 자, M. 자, 이건 물체죠, 물체. 그러니까 지금 라지 M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반지름이 스몰 r인 구면 내부의 질량, 은하의 질량이에요. 은하의 질량 밀도는 자, 이렇게 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참고하여 R0보다 작은 안쪽, 은하보다 안쪽에서 돌고 있는 물체와 은하보다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자, 은하의 질량 밀도래요. 질량 밀도.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 주어지고 은하의 질량 밀도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R0보다 안쪽과 R0보다 바깥쪽에서의 질량 밀도를 구하세요 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 구하라는 거네요. 요거. 그죠?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4파이 R제곱 변수죠. 변수예요. 그 다음에 dr분의 df, 요거를 계산해야 돼요. 요거 값.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자, 요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이런 포인트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dr분의 d 라지 m. 그런데 그 값을 우리 알아내기 위해선 자, 정보가 좀 주어졌습니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물체 등속 원운동 관계식은 이거 뭐 우리 만유인력이 90력의 역할합니다 라고 하는 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R분의 V제곱은 R제곱분의 GM에 해당되는데 이때 V가 R에 대한 함수, 라지 은하의 질량도 스몰 r에 대한 함수로 지금 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자, 요거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요 관계식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R0보다 안쪽, R0보다 바깥쪽에 대한 그대로 그냥 질량 밀도 식을 그냥 찾아주면 됩니다. 자, 요 식하고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뭐 지식이 필요 없어요. 자, 요 관계식 하나 알아. 그 다음에, 자, 요 관계식은 이 관계식을, 자, 여기서부터 유도해서, 자, 요거를 찾는 게 목적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 요거를, 자, dr분의 dm을 구해야 되니까, 이건 일단 m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m에 대해서 정리하는, 자, 상황, 요거 봅시다. 그렇죠? 위에 건 이제 문제 나와져 있는 건데. 자, 먼저, dr분의 dv는, 자, 요거 미분한 거니까, 그대로 그냥 r0분의 v0. r0, v0는 상수죠. R이 자, R0보다 클 때는 dr분의 dv는 어차피 상수니까 0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일단 자료. 그 다음에 문제 자료에서부터 라지 M은 자,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V제곱도 R에 대한 함수, 스몰 r도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되어져 있는데, R이 이제 있는데, 이 합성 함수입니다. 합성 함수의 곱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V제곱 한번 미분하고 R 한번 미분해서 더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V제곱이 R에 대한 함수면 일단 V제곱 미분해서 2V 되지만 요 R 한번 속미분 한번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dr분의 dv 해줘야 돼요. dr분의 dv. 그 다음에 R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니까 또 요것만 남아서 V제곱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거 합성함수, 곱함수 미분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요거예요, 요 포인트. dr분의 dv를 우리는 뭘 통해서 위에 있는 자, 요 자료네요. 요 자료에 있는 것들을 자, 요렇게 살짝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은하의 질량 밀도가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 요거 지금 구한 거죠? dr분의 dm. 그런데 이게 우리 은하 내부일 때와 은하 외부일 때에 해당되는 dr분의 dv를 각각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R이
R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은하 내부에서. 자, 그럼 우리 여기 은하 밀도에다가 그대로 우리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요 dr분의 dv 자리에다가 위에 R0분의 v0 집어넣었어요. R0분의 v0.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v 자리에 또 뭐 집어넣어야 돼요? v 자리에 우리 해당되는, 자, 요거. 우리 여기 있잖아요. v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는 식 있죠? R0분의 v0, R. 그래서 v 자리에 R0분의 v0R.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v가 들어간 거고요. 자, 요 자리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자리에는 자, 우리 d, R분의 dv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R0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그렇죠? 알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개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답 은하 질량밀도 구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뭐 특별한 우리 어떤 사전 지식이 아니라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쭉 계산해 주시면은 답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R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자, 우리 얼마가 들어갈 거니까 dr분의 dv는 0 되잖아요. 그래서 dr분의 dv는 0 집어넣고 나머지만 집어넣어 주시면 v0의 제곱만 남아서 그렇죠? v 자리에 v0에 해당되는 값만 그대로 집어넣을 거니까 남아서 자,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거 이용해서요. 자, dr분의 dm을 잘 그냥 활용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 은하 내부에서와 은하 외부에서의 질량 밀도 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들 그냥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렸다면 그러면 이제 물리근원은 얼른 좀 풀어야 되죠. 자, 문제 보니까 과학 탐구 실험 과목에 대한 내용 일부 체계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고요. 과학의 본성, 역사 속의 과학 탐구, 데카르트, 뉴턴, 뭐 이런 것들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색이란 물질 쭉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다 이제 보셨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괄호 안에 기억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용어를 쓰세요. 기억. 이거 좀 기억나면 좋은데 이것도 몇 번 나왔거든요. 기출에.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어떤 거. 또 뉴턴의 이 실험을 무엇이라고 하고 그에 져서 과학에 우리 소개하였습니다. 이 단어 결정적 실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적 실험. 또 두 번째. 나의 내향을 바탕으로 할 때 바탕으로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되는 적절한 가설을 제시할 것. 데카르트는 색깔이 물체와 상호작용 때문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무지개 색으로 변형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뉴턴은 아니야. 빛의 본질은 그냥 빛을 단순히 분산시키는 역할만 하였고요. 뉴턴의 가설이 옳다면 첫 번째 프리즘을 통과한 무지개 빛 중에서 빨간색 빛만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시킨다면 그것도 변하지 않고 계속 빨간색이 될 겁니다. 데카르트는 빛의 색이 프리즘과 상호작용해서 변한다라고 생각했고 뉴턴은 변하지 않아. 빨간색은 계속 빨간색이야. 그냥 첫 번째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냥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데카르트는 빛의 색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근데 뉴턴은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빛의 본질은 고유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뉴턴이 세운 적절한 가설은 빛은 고유한 본질,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나에 해당되는 과학자의 탐구 방법을 쓰고 나에 해당되는 뉴턴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였고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설연역법 우리
두 가지 연역법이랑 귀납법, 가설연역법, 뭐 대표적인 우리 과학의 탐구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근데 여기서는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증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가설연역법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 근거를 쓰세요. 예,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요. 자 실험을 통해서 검증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 방법 뭐 정적인 방법에 우리 시험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6번도 물리 교육론 문제. 자, 쿤, 포퍼, 라카토스, 우리 포퍼 반증주의, 쿤은 과학혁명, 라카토스는 연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잘 좀 기억하셔야 되죠.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도교사와 예비교사, 예비교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좀 나와져 있는데, 예비교사 일의 과학 철학적 관점을 쓰고 예비교사를 보니까요. 아유 그냥 바뀌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전력학 제일법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공부 준비 안 된 우리 예비교사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연력학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그 이론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뭐가 떠오르셔요? 한 가지의 반증 사례만 가지고도 이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포퍼의 반증주의에 해당되죠. 그래서 포퍼 반증주의 하나의 반증 사례로 이론을 폐기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서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예비교사의 과학 철학적 관점을 따를 때 밑줄 친 기억은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 쓰고 그 근거를 설명할 것. 예비교사 2는 자 그렇지 않나 봐요. 그렇죠? 연력학 제1법칙을 포함하는 연력학 법칙은 중요한 법칙 패러다임. 네, 패러다임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쭉 해서 연력학 1법칙에 부합합니다. 지도교사의 설명은 연력학 제1법칙에 부합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풍선 외부의 기압을 변형시켜 풍선의 압축과 팽창을 일으킬 때 풍선 내부의 기체의 온도의 변화를 측정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측정하는지 추가로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 자신이 생각한 이런 패러다임을 추가로 실험적으로 더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단계? 정상과학 단계. 이런 활동 우리 수수께끼 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실적 조사, 이론의 정교와 이론의 근거를 추가 조사하는 것들은 다 정상과학 단계 수수께끼 풀이 진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도 많이 우리 등장했었던 우리 문제. 포퍼, 쿤. 라카토스는 괜히 나왔네요. 저 연구 프로그램도 보호대, 견고한 핵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6번도 되게 중요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번부터 또 보도록 하죠. 자, 마찰 전기로 전구의 불 켜기 실험 쭉 있습니다. 문제 좀 길어요. 자, 프랭클린의 어떤 이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교사의 설명, 그러니까 전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작았을 때의 어떤 스토리가 주어져 있고요. 자료 1과 자료 2. 자료 1은 이제 탐구 활동이네요. 스타이로폼 컵에 우리 털가죽으로 문지르고요. 마찰 전기네요. 그렇죠? 마찰 전기로 전구의 불을 켜보면 전하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작성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작성 방법.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탐구 시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밑줄 친 니은에서 네온 전구의 다리를 스타이로폼 컵 접시가 아니라 알루미늄 접시에 갖다 대는 이유를 제시할 것. 자, 기억을 보니까요. 이 수수깡을 수수깡을 잡는데요. 수수깡을 잡는 이유는 이건 부도체이기 때문이죠. 알루미늄 접시에 있는 전자들이 내 손으로 잡으면 손으로 이동할 거니까. 그래서 손으로 이동하지 않기 위해서 수수깡을 잡습니다. 절연체를 잡는 이유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네온 전기를 잡기 전에 정전기를 없애게 하고 손이 알루미늄 접시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요 주의사항 요거네요. 그렇죠? 손이 알루미늄 접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라고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유를 니은의 네온 전구, 그 밑줄 친 니은에서 네온 전구의 다리를 스타이로폼 접시가 아니라 알루미늄 접시에 갖다 대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제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알루미늄 접시가 도체여서 도체일 때 전하가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스타이로폼 컵에 네온 전구 갖다 대봤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구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부도체가 아닌 도체의 전하가 이동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플랭클린의 이론에 근거하여 밑줄친 디귿의 전기 유체 이동 방향을 제시하세요. 자, 디귿이 여기 있어요. 손으로 잡은 네온 전구를 알루미늄 접시에 연결해 불이 켜집니다. 예, 불이 켜지면 우리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프랭클린의 이론에 근거하랍니다. 프랭클린의 이론을 잘 보니까요. 전기 유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고요. 그는 이 전기 유체가 어떤 물체에 보통보다 많이 존재하면 그 물체는 양전기, 보통보다 적게 존재하면 그 물체를 음전기로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전기 유체가 많은 게 양전기, 전기 유체가 적으면 음전기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이 이론을 가지고 지금 이 전기 유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 손에서 알루미늄 접시냐, 알루미늄 접시의 손이냐, 이거 판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전자가 알루미늄 접시에서 네온, 손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털 가죽으로 문지르면 털 가죽으로는 양전기, 스타이로폼 kops는 음전기로 대전될 거니까. 그래서 전자가 알루미늄 접시에서 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프랭클린의 전기 유체는 우리 많으면 양전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전기의 이동 방향이네요. 그럼 전자가 알루미늄 접시에서 손으로 갔지만 양전기인 전기 유체는 손에서 알루미늄 접시로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 유체는 프랭클린의 이론에 의하면 손에서 알루미늄 접시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유체 플러스. 자, 리을과 미음의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 예, 사회적 합의죠. 쭉 읽어보니까 사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채택되었습니다. 과학자들끼리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그런 것들 그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8번은 우리 또 문제 에너지 보전, 운동량 보전, 전공도 아니고 그냥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좀 풀 수 있는 문제. 자, 쭉 V0로 원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5m짜리 빗면도 같이 도막도 같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H 높이의 최고점에 도달했대요. 최고점에 도달해서 원기둥은 정지하지만 도막과 원기둥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자, 있을 때 원기둥의 H에 도달했을 때 원기둥과 도막으로 이루어진 게 역학적 에너지와 수평 방향의 선운동량을 구하고 또 H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세 가지 구하래요. 원기둥과 H에 도달했을 때. 근데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마찬가지로 보존될 거니까 처음에 우리 원기둥의 운동 에너지를 EI라고 하고요. H만큼 도달했을 때 한 덩어리가 돼서 여러분들 얘가 움직일 때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걸 EF라고 하면 야, 당연히 에너지는 보존되죠. 역학적 에너지. 얘는 EI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H에 도달했을 때 원기둥과 도막으로 이루어진 게 역학적 에너지는 원기둥이 처음에 에너지만 구해주시면 돼요. 굴림운동입니다. 병진운동 에너지와 회전운동 에너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더해서 우리 I 문제 주어져 있죠? 2분의 mr의 제곱 오메가는 r분의 v0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첫 번째 답 4분의 3mv0 제곱. 또 선운동량 구하래요. H만큼 올라갔을 때. 근데 선운동량은 원기둥과 도막의 합입니다. 선운동량은. 근데 선운동량도 보존되니까, 근데 선운동량은 X 성분만 보존되지 Y 성분은 보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X 방향. 그럼 얘네들의 운동량은 처음에 얘의 X 성분 운동량이랑 동일할 거니까 그래 여기 답이네요. MV0 코사인 스타. 이것도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X 성분입니다.
수평방향의 선운동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MV0 코사인 세타. 또 세 번째, 높이 H를 프리저하정과 함께 구하세요. 그럼 이건 에너지 보조 써셔야 돼요. 처음에 에너지는 자 요만큼 있었고요. 자 4분의 3 MV0 제곱. 근데 얘가 H만큼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흡선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물체가 와서 용수철을 압축시키면서 물체가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대신 용수철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말고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처음에 원기둥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나머지 근데 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얘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속력을 라지 V라고 한다면 이 라지 V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라지 V 구해 주시면 자 이렇게씩 만들 수 있고 그때 H 값 구해 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다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이건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 이제 소재가 많이 좀 고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유전체 일부 들어가 있고 유전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뭘 구하래요? 평행판 축전기에 적용된 에너지를 X에 관한 함수로 구하고요. 또 Q도 일정하다고 지금 문제에 나와져 있습니다. 또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유체에 작용하는 전체 작용의 힘의 크기를 방금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C1 진공인 구간의 구분을 C2라고 하면 C1, C2를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이용해서 자 우리 병렬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합성 전기 용량은 C1, C2 구한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에너지 축전기에 적용된 에너지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Q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C분의 Q 제곱을 그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Q제곱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요구하는 에너지. 근데 힘은 우리 축전기 안에 유전체가 있었을 때 힘, 우리 마이너스 dx분의 du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u가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c에 대한 우리 c가 이제 변수죠. x에 대한 함수니까 자 그거 우리 미분해 주시고 우리 속미분 하나 더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서 f값 구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우리 당기죠. 항상 유전체는 밀지 않습니다. 항상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입니다. 라는 것들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많이 아니 이게 4점짜리 문제인 게 조금 그래요. 이제 요 2점짜리 문제 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요번에 좀 특수 상대론에 관련돼서는 좀 생소한 문제이지만 안 배우진 않았습니다. 다 배워서 그리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우리 도플러 효과 소리의 도플러 효과가 아니라 우리 진동수, 빛의 도플러 효과, 뭔가 적색 편의에 관련되어져 있는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충분히 주어져 있고요. 또 광자의 에너지 HF도 주어져 있고 뭐 등등등 나와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A가 뭔가 B로 변했나 봐요. A가 B로 변했는데 이때 두 개의 광자를 이렇게 방출하더랍니다. 자, 이 상황을 S에서도 관측을 했고 S'에서도 지금 관측을 한 상황에 해당돼요. 그렇죠? 자, 요거를 S에서도 관측하고 S'에서 지금 관측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근데 S'은 0.6C로 지금 이동하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자, ES와 ES'을 입실론으로 나타내고요. 또한 우리 K', K-KB'을 프리과정과 함께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일단 보셔야 돼요. 자, ES와 ES'은 S와 S'에서 측정한 두 광자래요. 두 광자의 에너지의 합을 ES, ES'을 구하랍니다. 그럼 S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S에서 봤을 때거든요.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이니까 두 개 더해서 그냥 입실론 끝. 벌써 구했네요. 4점짜리 중에서 벌써 1점 맞췄습니다. 1점. 요거 1점, 2점, 3점 뭐 이런 문제였나? 1.2, 1점짜리, 1점짜리, 그다음에 2점짜리 뭐 이런 거 같아요. 1점 맞췄어요. 자, 그럼 요거 구해야 돼요. 요거 ES 프라임. 그럼 ES 프라임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요거 이용해야 된다고. 요거. 자, 두 빛의 진동수를 내가 F라고 설정할게요. 얘도 F, 얘도 F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광속은 불변이죠. S에서 보나 S'에서 보나 광속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진동수는 다르게 측정되더라고요. 진동수. 내가 이 S'이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자, 이 광자들은 지금 왼쪽으로 좀 움직여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광속은 변하진 않지만 우리 왼쪽으로 진행하는 요 광자가 S'에서 측정될 때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 광자는 뭘로 측정이 될 거냐면 S 플러스 프라임, 요 광자는 SF 마이너스 프라임으로 요렇게 측정될 거다. 밑에 그런 정보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렇죠? 요 쭉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S 프라임. 자, F 플러스 프라임입니다. 그럼 얘는, 자, 우리 광속 S 프라임이 0.6이면 요 광자도 우리 0.6의 상대 속도가 있을 테니까 진동수의 변화입니다. 빛의 상대 속도는 없어요. 근데 진동수의 변화 때문에 요 V 자리에다가 0.6를 집어넣으니까 요게 EF. 원래는 F였는데 요게 EF로 측정되고요. 얘는 원래 또 F였는데 얘는 2분의 F로 측정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는 자료를 이용해서 얘는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광자 한 개 에너지를 F라고 했으면 그럼 2분의 지금 입실론이 광자 한 개 에너지인데 지금 얘를 HF로 제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한 거예요. 2분의 입실론을 HF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S'계에서 봤을 때 광자의 에너지는 우리 하나는 EF, 하나는 2분의 F니까 두 개 더해서 2분의 OF, HF. 근데 HF가 2분의 입실론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서 자 4분의 5 입실론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또 1점 맞췄어요. 자, 요거 1점, 그 다음에 요거 1점. S에서 봤을 때 두 광자 에너지 합, S'계에서 봤을 때 두 광자 에너지 합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S'에서 측정한 A하고 B의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KS'에서 측정한 겁니다. S 프라임, KA 프라임, K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그 뺀 값을 구하세요. 입실론으로 구하세요. 라고 좀 나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상대론적 에너지 시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감마값 먼저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감마. V 자리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A하고 B는 정지에 있지만 S'에서 보고 있으면 얘네들 둘 다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왼쪽으로 둘 다 0.6C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마값 구해줘야 돼요. 4분의 5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용할 텐데 S에서 관측했을 때 에너지 보존식 S는 그냥 정지에 있으니까 A의 정지 에너지, B의 정지 에너지, 근데 광자 에너지 더해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또 S'계에서 관측했을 때 상대론적 에너지 보존인데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A의 상대론적 에너지는 감마 MAC 제곱. 근데 그 값이 KA 프라임 플러스 MAC 제곱 정지 에너지에 해당되죠. 자, 상대론적 에너지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마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KA 프라임은 4분의 1 MAC 제곱. 또 B의 상대론적 에너지도 상대론 이거 총 에너지죠. 자, 감마 MBC 제곱은 KB 프라임 플러스 MBC 제곱인데 또 이거 감마 값 알고 있어요. 4분의 5라고. 또 대입해 주는 게 이거 4분의 1 MBC 제곱이 KB 프라임. 이거 두 개 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 값이 우리 처음에 S에서 관측했을 때 요 값이랑 같으니까 자, 입실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입실론. 그래서 자, 요거 1점. 요거 1점. 그다음에 요거 1점. 요거 1점. 자, 요거 2점. 요 관계
우리 풀이 과정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자 대입을 해주시면은 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으로 좀 넘어갈까요? 자, 실험 보시면 우리 많이 나오는 우리 다중슬릿, 오중슬릿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쭉 이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했을 때, 자, 우리 P가 첫 번째 주요 극대점, O는 우리 중앙이고요.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주요 극대점이 P라고 좀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P에서의 사인 세타의 값을 람다와 D로 나타내고, 보면 처음에 첫 번째 주요 극대점은 다섯 슬릿에서 나온 모든 빛이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5개의 빛이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이웃한 빛하고의 경로차가 무조건 람다를 만족해야 되죠. 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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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그럼 D 사인 세타가 람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그냥 D분의 람다. 끝. 그렇죠? 그래서 P에서 근데 조금 문제 오해 소지했는데 요 자료를 참고하여 I를 근데 요 I가 P에서의 I예요. P에서의 I.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P에서의 사인 값을 람다와 D로 나타내고요. P에서의 I를 자료 참고해서 I0로 나타내 주세요. 이것도 뭐 되게 유명한 식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n이 5니까 5의 제곱 25i0입니다. P점에서의 i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도 P점이에요. P점에서 두 번째 슬릿과 네 번째 슬릿을 막아 5중 슬릿을 3중 슬릿으로 바꿨답니다. 이때 5중 슬릿의 첫 번째 주요 극대점 P점이죠. P점에서 나타난 P에서의 i를 풀이 과정. 그럼 3중 슬릿은 i가 그냥 3으로 바뀌면 되겠네. n이 3으로 바뀌어서 그냥 제곱하니까 9i0. 되게 그동안 나왔던 다중 슬릿 문제 중에서 되게 간단하게 비록 4점이지만 4점짜리 답지 않은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2번 문제도 이거 4점짜리 2점짜리로 내더라도 이거 무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공 A 시험 봤을 때 좀 희망을 좀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B를 같이 놓았더니 열평 상태가 되어서 T0가 되었답니다. 그때 A에서 B로 전달된 열량과 T0 구하고요.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개의 총 엔트로피의 변화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A가 잃은 열량, 우리 일단 열량 보존,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수 써주시면 T0 ET 나오게 돼요. 열평형 상태 온도 T0 ET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잃은 열량은 자 요만큼인데 요 T0 ET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A가 잃은 열량 CMET. 또 총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A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B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더해주면 되죠. 자, 근데 A는요, 온도가 4T에서 2T 됐어요. 자, T분의 DQ인데, DQ 자리에다가 CMDT. 또 마찬가지, B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또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좌변 우변 계산해서 나타내 주시면은 요게 2CMLNE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CMLNE 나와서 두 개 더하면 CMLNE라고 하는 값만 남게 되어서 좀 간단하게 답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공 A는요.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에 충실하고 물리교육론도 마찬가지 내용학, 교육론 다 마찬가지 충실하게 하면 풀 수가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희망 가지시고 자, 전공 다음 시간에는 B 분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